결국에는 자가포식이나 지방 연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나중에는 결국 죽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체질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기가 빨린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어디에 가더라도 앉거나 누울 자리를 먼저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같은 다이어트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에겐 효과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에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 한의사 김장선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찾아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누구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좋다고 하고 누구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안 좋다고 합니다. 누구는 아침을 굶는 것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아침을 굶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안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간헐적 단식을 해서 살을 쭉쭉 잘 뺀다고 하는데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고 누구는 과일을 먹어서 살을 뺐다고 하는데 나는 과일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한 달에 5kg을 감량했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살이 찌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이런 일은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 살을 뺐는데 그 살을 뺀 것도 팩트입니다. B라는 사람은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팩트입니다. 둘 다 팩트이고 이것은 A와 B의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C라는 사람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컨디션이 괜찮고 살이 잘 빠졌다고 하고 D라는 사람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오히려 잠이 안 깨고 몸이 처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C와 D는 몸의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맛을 싫어합니다. 와닿지 않으면 매운맛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땀이 나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후끈거리고 혀가 아프고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맛과 매운맛은 팩트입니다. 단맛과 매운맛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단맛과 매운맛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같은 다이어트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에겐 효과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에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다이어트 방법을 한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김태희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내가 한다고 해서 김태희처럼 어울린다거나 공유가 잘 어울리는 옷을 강호동이 입는다고 해서 잘 어울린다거나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6가지 정도로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식욕이 많고 신진대사가 원활한 경우. 두 번째, 식욕이 많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세 번째, 식욕이 적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 네 번째, 식욕이 적고 신진대사가 원활한 경우일 것 같지만 실제로 식욕이 적고 신진대사가 원활한 경우는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알아보게 될 6가지 유형 모두 최종의 목표는 식욕이 적고 신진대사가 원활한 유형을 최종 이상향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까 3번까지 얘기했습니다. 4번째는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 5번째는 갱년기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 6번째는 수술이나 질병이나 약물 때문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입니다. 저희 환자분들 보니까 95% 이상이 이런 6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 6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느 것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면 다이어트를 하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을 해서 살이 잘 빠지는 유형은 신진대사가 원활한 타입입니다. 그런데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 타입이 이것을 보고 간헐적 단식을 따라한다고 하면 초반에는 살이 조금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가포식이나 지방 연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나중에는 결국 죽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체질로 변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향은 아까 4번째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욕이 적고 신진대사가 원활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나이나 몸 상태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상태로 몸을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몸을 만드는 것이 살이 잘 빠지고 다시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체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는 이 6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식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도 간식도 당겨서 간식까지 드시는 유형입니다.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무난하면서 드시는 것 자체를 즐기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꾸준히 잘 드십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인데요. 꾸준하지 않고 잘 안 먹다가 한 번에 몰아드시는 유형 중에도 식욕이 좋은 유형들이 있지만 이런 유형들은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는 유형이거나 민감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에서 더 많이 보입니다. 식욕이 높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은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잘 안 먹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을 때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등교나 출근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저녁 때 한 번에 많이 몰아서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욕이 적은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한다기보단 그냥 때가 됐으니까 먹는다 라는 유형이 많습니다. 입이 짧고 음식을 남기기도 하고 입맛이 까다롭기도 하고 입맛에 대한 기호가 분명해서 반찬 투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를 잘 남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경우랑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친구가 옆에서 물어봅니다. 오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컨디션 괜찮아 라거나 쾌조의 컨디션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고, 출근하거나 등교해서 일이나 공부에 집중이 잘 되고 쉽게 잘 지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오늘 좀 어때?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가 너 오늘 어떠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너무 피곤해,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옆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전에 잠이 잘 안 깨는 느낌으로 일과 공부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오후나 저녁, 밤이 됐을 때 반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기가 빨린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어디에 가더라도 앉거나 누울 자리를 먼저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몸에서 미열이 난다고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던가, 누군가 얘기한 것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반응을 잘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운전을 할 때 평상시엔 착하고 순하고 얌전한 것 같지만 운전을 할 때 갑자기 터프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참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억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잠자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거나 중간에 많이 깨기도 하고, 숨을 쉴 때는 얕고 잦은 흉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몸이 굳거나 쥐가 자주 나게 되고, 등이 결린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쉽게 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식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점심을 잘 안 먹고 퇴근 후에 저녁을 몰아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갱년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다 잘 아실 겁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발생하게 되는데, 받아서 태어난 원시 난포를 거의 다 사용하여서 난소가 위축되고 기능이 떨어져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식은땀이 많이 난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억울한 감정이 든다거나 뼈가 약해지고 살은 찌는데 근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지인이나 가족 중에 갱년기이신 분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마치 독감에 걸린 것 같은 컨디션으로 갱년기인 몇 년 동안을 싸워서 이겨내고 있는 중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질병이나 수술 후에 약물을 드신다거나 특정 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시는 특수 상태에 놓이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수술 후에 신지로이드나 신지록신을 복용하시거나 여성항 암종인 유방암이나 자궁암 수술 후에 타목시펜류의 호르몬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고, 피부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혹은 통증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복용하셔서 살이 찌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약물 복용이 오래된 상태가 되게 되면 지방 대사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6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그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걸 모르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이 잘 안 빠지는 더 안 좋은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